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LS 에코 에너지 며칠간 이 같은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이 시가 갭상승을 한 이후에 이 지속적으로 캔들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어떠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그리고 LS 전선이 현재 LS 에코 에너지를 매수하는 이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적으로 이 LS 에코 에너지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쯤이었죠. 7월쯤에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2030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모멘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바에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LS 에코 에너지가 이 어떠한 한 이슈에 대한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뉴스가 이 도배가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뉴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S 에코 에너지가 이 베트남 도시 개발에 이 초고압 케이블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한 4일, 5일? 한 일주일 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LS 에코 에너지가 이 베트남에 2000km 전선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실 2000km라고 한다면 이 서울에서 부산을 한 두세 번 정도 왕복을 할 수가 있는 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3분기 매출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라. 그러면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오늘의 뉴스는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LS 에코 에너지는 이 베트남 생산 법인 LS 비나가 베트남 전력 공사에 초과압 케이블을 공급한다라고 22일 밝혔다. 오늘 22일인데 사실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밝힌 상황이죠. 이번에 공급되는 케이블은 베트남 남부 호찌민 탄소낙과 그리고 북동부 꽉닌성 송콰이 산업단지 일대에 인프라 조성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었죠. 베트남 정부 지금 현재 43% 수준인 도시화율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도시화율을 2030년까지 50% 이상 높일 계획이다. 50% 이상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전력통신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LS 에코 에너지의 전력통신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실제로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LS 비나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이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탕 뉴스죠. 재탕 뉴스가 나오면서 갭상승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상당히 이 과정이 과연 어떠한 스탠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아무래도 이 매물을 좀 정리하려는 이 움직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죠. 시가가 5.5%, 고가가 5.7%, 저가가 1.78%,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43%. 그러니까 종가 부근이 마이너스 1%로 형성을 했다. 아마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지라인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항대 부분이 여기 60일 이평선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건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제일 관건일 듯 싶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28만 주 정도 나왔지만 오늘은 261% 상승한 이 73만 주가 나왔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개인이 17만 주 매수하고 외국인이 20만 주가 매도가 되었다. 기관에선 3만 3천 주가 매수가 되었고 기타 법인에선 1,300주가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이 외국인이 설마 이 물량을 정리하려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오늘과 같은 이 뉴스가,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